계시니까 보스턴 영어 캠프에 대해서는 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일요일 날 출국해서 8월 17일 토요일 날 귀국하는 그 4주 프로그램이고요. 이 4주 안에 3주는 영어 수업 듣는 영어 캠프, 그리고 뒤에 1주는 아이비리그 투어로서 워싱턴 DC나 뉴욕도 방문하는 그런 투어 캠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장소는 보스턴 시내 다운타운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갈 수 있는 파인매너 칼리지라 대학 내에서 숙소도 하고 수업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캠프 내용은 영어 수업, 이게 기숙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데 저희 캠프에는 한국 학생은 저희밖에 없지만 외국에서 오는 학생이 해마다 외국에서 오는 학생이 150에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캠프의 국적 학생은 유럽 학생의 50% 이상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요즘 학생들이 옛날만큼 수줍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기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팬팔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점심을 학교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 액티비티 나가고요. 그다음에 액티비티는 교내 스포츠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외부에 나가서 관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또 역시 짜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가라오케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로 보면 저녁 한 9시 반쯤에 일과가 다 끝나서 취침을 10시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액티비티는 이제 여기가 보스턴이다 보니까 보스턴의 주변에 있는 그 찰스강이 있죠. 그 찰스강에서 조정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 그러니까 식스플렉스는 미국의 체인으로 되어 있는 놀이동산이에요. 롤러코스터가 있고 정말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 놀이동산도 가고요. 미국의 최초 역사 박물관인 박물관도 견학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일정은 아이비리그 투어다 보니 저희도 이제 대학을 방문하고요. 8개 대학 중에서 6개의 대학을 저희가 방문합니다. 브라운 예일 대학, 프린스턴, 유펜 간 김에 필라델피아 관광을 하게 되고요. 동부다 보니까 저희가 빠질 수 없는 게 베거턴이죠. 그리고 워싱턴 DC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콜롬비아 대학 가면서 뉴욕 관광 일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아이비리그 투어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스턴은 저희 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깊고 교육의 도시, 그냥 교육의 도시로 굉장히 많이 넘치는 생활도 있죠. 그만큼 하버드나 MIT나 보스턴 칼리지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테러가 있었던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여기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테러가 이후에는 더 오히려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있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언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있는 학교는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고 주택가고 산림이 있는 곳이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유해 환경에서는 떨어지는 유해 환경이 절대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인매너 칼리지는 1911년도에 세워진 역사 깊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 내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이 대학 내에서 안전하게 캠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는 일실로 되어 있고요. 미국 기숙사의 스타일대로 방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복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욕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에 있는 샤워실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기숙사는 저희 캠프 학생들만 갖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캠프가 27명 학생이 가게 되고요.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등이 틀립니다. 그래서 21명이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그 남학생들과 같이 묵으면서 아침에 깨우고 저녁에 재우고 이게 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잠을 안 자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깨우고 수업 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맡아서 하게 될 거고요. 여학생은 이제 저랑 같이 기숙사에 묵게 돼서 2인 1실에 다른 나라 학생이랑 같이 묵는 건 아니고요. 캠프 학생들만 묵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는 부엌이 있기 때문에 햇반이나 컵라면 준비하실 때면 거기서 먹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항상 이 성장이기 때문에 저녁을 아무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충분히 먹어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때 이제 먹을 수 있게 햇반하고 콩나물을 많이는 싸시긴 어려우시니까 어느 정도 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침대 씻을, 수건 교환, 청소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기 방을 좀 깨끗하게 치워야겠죠. 예, 마지막 아이들리그 투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6개와 관광지를 구경하게 되고요. 그때 숙소는 퀸베드가 2개 들어있는 다이실로 호텔에 묵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와 주용 선생님과 또 다른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게 되고요. 이 학교마다 투어할 때 현지의 한국인 재학생이 나와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학을 가려면 이런 게 또 필요하구나,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는 이제 저희 일정소를 잘 간략하게 줬지만 7시 30분에서 기상을 해서 8시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요. 영어 수업은 보통 9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이 오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학생이 많기 때문에 반을 조정하는 겁니다. 영어 수업은 하루에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은 액티비티를 하고, 그 다음 저녁 역시 먹고 나면은 저녁 액티비티를 해서 총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의 일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여기는 여름이죠. 여름인데 저희랑 다른 거는 저희는 굉장히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굉장히 습도가 높죠. 근데 다행스럽게 보스턴은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햇볕에 나가면은 이렇게 뜨거워요. 저희 가을처럼. 그렇지만 그늘에 가거나 이렇게 좀 저녁이 되거나 이렇게 해가 들어가면은 선선한 편이거든요.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만 더 땀이 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원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아침에 가면 약간 쌀쌀할 수 있으니까 얇은 가디건이라거나 점퍼를 넣어주세요. 그걸 넣어주시면 좀 일교차가 약간 있는 편이니까 넣어주시면은 조금 추우면 그걸 입고 낮에는 다시 반팔을 입고 이렇게 하면 크게 감기에 걸리거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보스턴은 13시간 시차가 있죠. 그래서 속이 오전 9시다 그러면 보스턴은 그 전날 오후 8시입니다. 그래서 인솔자에게 전화 주실 일도 가끔 쓸 수 있어요. 급하게 주시면은 그때는 가급적이면 시차를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은 미국은 23kg 가방 2개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물칸에 실을 수 있는 가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내용에 실을 수 있는 건 또 거기에 플러스 10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23kg 가방을 2개를 가져가고 기내용까지 가져가면 아이들이 이동할 때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짐 하나로 다 하시는 게 좋은데 음식물을 한국 음식을 좀 많이 가져가시겠다 하시면은 2개로 싸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23kg로 2개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기내용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짐택을 드리거든요. 그 짐택에 있는 거를 가방 기대에 붙이시면 되고요. 부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내용. 화물칸 싣는 거 말고요. 기내용에는 제한이 많죠. 그래서 가위나 칼이나 우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샴푸, 린스, 액체류 같은 거 안 됩니다. 만약에 꼭 가져가시려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100ml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가위 같은 경우도 유아용 가위 둥글둥글한 거죠. 그것도 다 보이니까 가위 양에 이런 거는 넣어주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화는 꼭 가져가시는데 이제 신발을 새로 사서 보내시거나 이럴 때는 간혹 물집이 생겨서 신던 신발 같은 거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경험에. 운동화는 꼭 넣어주세요. 저희 경우에 운동화는 정말 많습니다. 뛰어다니니까. 나랑 학생들하고 축구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운동화 넣어주시고 샌들, 크록스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겠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MP3나 개인 게임기, 개인 유튜브 이런 거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카메라도 좋은 거 가져가면 분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가면은 핸드폰은 꼭 분실하게 돼요. 학생들이. 괜히 비싼 걸 보내주시면 안 되니까 조금 저렴하고 아니면 오래된 기형을 보내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카메라로 사진을 켜고 찍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안 보내주시면 좋죠. 핸드폰을 보내주셔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수거를 할 예정이니까 저는
학생들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은 저희가 그 규정을 하고 싶으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매번 싸우면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핸드폰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수거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약품은, 비상약품은 저희가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런데 학생들에 따라서 먹는 약이 특별히 있으면 부모님께서 그 부분을 따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꾸준히 계속 먹는 약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경우는 선장 한 주사를 맞는 학생들도 간혹 보거든요. 그럴 전 주사를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아이가 놓는데 제가 놓으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네, 그리고 손가방에다가 넣어야 될 거는 이거는 여권은 하고 한국 거는 제가 공항에서 다시 드릴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중요한 전화번호, 뭐 이런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거는 큰 가방에 넣지 마시고 자기 작은 가방에 넣어서 분실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류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가 주로 많을 거고요. 점퍼 얇은 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쌀쌀할 수 있으니까 긴 바지,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입는 옷들, 양말과 속옷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세탁실에서 세탁을 할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직접 하는 건데 저희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럴 때 부지런한 학생이야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지만 저런 학생들은 별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양말과 속옷을 한 일주일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 그 다음에 수영복 꼭 챙겨주시고요. 슬리퍼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들 있죠. 그러니까 칫솔, 선크림, 선크림도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니까 선크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비누나 샴푸 린스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병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 있으니까 물병에 물을 담아서 본인이 가져다닐 수 있는 그런 물병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책가방으로 쓸 수 있는 액티비티 갈 때도 멜 수 있는 그런 가방들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필기도구 공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저희가 적은 이유는 미국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가 분실하게 되면 이따 안과에 가서 병만을 받고 하게 돼 있어요. 저희처럼 안경점에 가서 바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경을 썼는데 운동하다 보면 안경다리 같은 거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거기 가서 병만도 받고 안경도 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쓰는 안경이 있거나 이러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 거는 없고요. 제가 앞부분에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콩라면, 김, 고추장 조금만 더, 그다음에 닭발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가방을 드렸죠. 그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물을 제가 잠시 설명해드릴게요. 그 안에는 스마트 카드 전화카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전화카드가 있고요. 네, 스마트 전화카드는 후불세 카드입니다. 네, 물론 부모님이 핸드폰 로밍을 시켜주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정말 가급적 로밍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데이터 사용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핸드폰을 보냈을 때는 가급적 정지를 시켜놓고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방법은 저희가 전화카드로 하게 되는 건 있죠. 와이파이가 돼서 카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만큼 부모님이 내시는 거고요. 저희 스마트 직원이 내일부터 각각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카드를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시게 되니까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게 분당 비용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걸 때 아이들이 그냥 일반 공중전화를 들고 카드 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번호를 누르면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만들어 놓고 가셔서 사용 안 하면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가서 만드시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 보험은 저희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보험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가서 무슨 문제가 나서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나거나 병원 가면은 해당되면은 이제 보험은 저희 그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되고요. 치아, 성형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종로유하고 큰 노란색 끈에는 가방에 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나올 때 식별하기 쉬워서 가방에 매주실까고 넣어드린 거고요. 진택이 있습니다. 진택도 가방에 묶어주시면 나중에 지침 분실됐을 때 대학교로 가게 주소를 넣었어요. 시차표 사실 시차표 요즘 이렇게 안 보죠. 스마트폰으로 보면 그때 번호가 나는데 시간이 나오니까 시차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면 넣어주고요. 가장 유기장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폴더를 보면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 서약서는 가시기 전에 사인하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0V 플러그 미국은 110V입니다. 전기가 그래서 한국에서 220V용으로 썼던 전기구를 가져가서 그 코드만 껴서 넣으면은 기계가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110V나 220V 병용인 건 모르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충전기라던가 사진기 이런 거는 3V라고 해서 110에서 250V만 쓸 수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요. 집에서 쓰던 드라이기라던가 이런 게 220V인데 저희 가서 코드만 끼고 넣었다면 이제 고장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전압 전기 코드가 110V로 쓸 수 있는 건지 꼭 확인해 주세요. 환전은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용돈으로 500불 정도를 제가 부탁드렸고요. 50불짜리 4개, 20불짜리 15개 부탁드렸고요. 오늘 혹시 용돈을 가져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리면 분기로 보내주시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권하고 미리 걷는 이유는 지금 이 27명 학생들이 오전 10시 비행기 못하잖아요. 10시 10분.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못 오시는 이유가 한 60% 이상의 지방에 계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재등록이신 분이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시간에 못 올 경우에는 한 사람의 여권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권을 미리 봐주시면 제가 미리 티켓을 다 끊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붙일 거라서 여권 원본을 보내주실까 합니다. 스마트 카드는 아까 제가 잠깐 말한 국제전화 카드고요. 이거는 5,000원짜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넣어드렸고요. 네, 혹시 저 스마트 카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네, 그 안에 스마트 카드가 없으신 분은 밖에 나갈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공항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저희 항공 일정은 7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 정도인데 20분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대한항공 타고 한 14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꽤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8월 16일 금요일 날 그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한국에 도착하면은 8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2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공항에 마침 나오실 때는 5시 20분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미팅 장소는요, 출국하는 날 미팅 장소는 오전 8시까지 지켜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에서 만나냐면 카운터가 출국장이 3층입니다. 그렇죠? 3층으로 딱 들어가면 맨 오른쪽에 있는 카운터가 대한항공이에요. 저희는 대한항공 타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 카운터에 오른쪽 보시면 지금 여기 사진처럼 여행자들 미팅장처럼 쭉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종로 캠프, 종로유학원 캠프라고 도착해놓은 그 페퍼를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공항에 오실 때 저희가 드리는 오늘 티셔츠 중에 소라색을 꼭 착용해 주세요. 왜냐면 학생 식별을 위한 거거든요. 공항에 나중에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소라색을 저도 입을 거고 주용 선생님도 입을 건데 저를 입혀주시면은 공항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면 일단 그거를 보시고 만약에 길을 좀 잘 모르겠다 지금 미리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다음에 저희를 만나.
X와 여건을 가지고 짐을 붙이러 갈 거예요. 그러면 다 답을 쓴 다음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짐을 다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저희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하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인사도 하고 이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공항에서는 저가 주요 선생님 항상 오늘 쫓아다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 밑에 부분은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기내용 액체류를 꼭 가져가야 되죠. 예를 들면 눈이 뻑뻑해서 렌즈에 관련된 걸 가져가야 된다거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액체류가 있다면 100ml 용기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각자의 액체류는 넣어주지 마시면 좋습니다. 치약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캠프를 출발하고 나면은 항상 주셨던 캠프 직선번호에 전화를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99-0091을 걸어서 캠프 번호를 얘기한다면 다른 담당자를 전화를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통번호, 강남센터의 직통번호 599-009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급한 일은 저한테 인솔자의 편지로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다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저께 저희 핸드폰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310-658-0686이 제 핸드폰이고요. 그다음 저랑 같이 가는 주영 선생님은 949-945에 4213번입니다. 이 번호는 제가 다 문자로 추후에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전화를 보실 때는 00이든 070이든 어쨌든 그런 외국으로 거는 번호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번호가 1번이거든요. 미국이요. 1, 310, 658, 0686 누르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 카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늦어지니까 급하신 일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0불 정도 용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항상 해마다 용돈이 부족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돈이 부족하면 일단은 제가 가져간 예비비로 먼저 학생을 줘야 되잖아요. 먼저 주고요. 인솔자 편지에다가 반드시 아이에게 한 1,100불 정도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날 환율로 계산해서 이 계좌번호, 저희 송금해 주신 계좌번호로 얼마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아이에게 먼저 1,100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무제한다고 할 때가 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뭐라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용돈을 주고 어떻게 쓰게요? 네, 용돈은요. 일단은 액티비티 하는 날 뭔가 음료수라던가요. 아니면 햄버거를 하나 더 먹고 싶다. 밥을 먹었지만 그럴 때 먹는 거 같고요. 그냥 돌아올 때 친구들 선물 사준다고 조그만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사고 이거 여기까지 아주 매우 양호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옷이나 신발. 네, 왜냐면은 이제 괜히 얘기했나봐요. 저희가 또 미국을 가다 보면 아울렛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키 이런 운동화 신발 이렇게 싸면 사는데 이제 물어보고 사야죠. 부모님한테. 자기 남은 용돈은 항상 생각하고 돈을 써야지 나중에 정말 막 모자르거든요. 일단 제가 얘기를 해줘요. 얼마 남았어. 용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네, 제가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액티비티 하는 전날에 보내주고요. 학생이 원하는 이제 돈으로 50불이면 50불 미리 주고요. 그리고 모자르면 제가 예비비를 두고 다니니까 갑자기 모자르면 이제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줍니다. 네, 참가자 점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27명의 학생이 가다 보면 사실 굉장히 그 안에서도 사회잖아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요.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힘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제일 많이 신경 쓴다고 해서 외부의 유해 환경이 전체상이고 우리끼리의 어떤 이런 화합이나 이런 거가 가장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해야 되는 학생도 운이 나쁠 경우에는 한두 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두 건 아니겠죠.
5번 정도.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같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학교에서 이 학생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수업은 도저히 못 듣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당연히 영국에도. 근데 그런 내용이 되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랑 문화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크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해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 산만하고. 그런 학생은 선생님이 준비를 줬을 때 한 3번 정도 줬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수업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장난이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미리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수업을 못 듣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숙사도 좀 심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할 때 심하게 파손을 크게 문제 없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데 행동이 안 좋을 때 학생들하고 막 계속 싸우거나 이런 게 발생하면은 학교 측에서 이 사람 퇴보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봐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야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로 인해서 돌아오게 될 경우에 생기는 재반의 비용이나 이런 거는 부모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은 수업 시작할 때 줄일 겁니다. 수업 시작할 때 무조건 줄일 겁니다. 그리고 오후 액티비티 이후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돌려줄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가장 좋긴 해요. 아이들이 생각 외로 핸드폰 없이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 가져간 탭을 가져가는 부담이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른 걸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또 오늘 사고 오고 이 시간이 2, 3일 걸리니까 이거 생각보다 없어서 크게 문제 없구나. 그러니까 그 학생이 느껴서 안 보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막상 없는 생활을 해보시면 아주 편하네요.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토피 비염은 특히 다 거의 60% 이상의 학생들이 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염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캠프 홈페이지입니다. 캠프 홈페이지는 자료도 나와 있지만 오늘 캠프.com/2024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넣으시고요. 지금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모님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바로 여기 들어가서 포토도 보고 사진도 보고 이게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저희가 이제 하루에 50개로 올리니까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지내구나 이렇게 싶어가고요. 실제로요 아이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앞에 일주일은 적응하느라고 아이들이 적응하느라고 좀 시차도 있고 해서 좀 그렇지만 점점 지나면 굉장히 밝게 웃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캠프를 갔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그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아보고 공부라는 거를 좀 떠나가서 물론 영어 공부를 하지만 그런 거를 보시면서 좀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그 왼쪽 메뉴에 보면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군대에서 미국 편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딱 아시죠? 제가 프린트하고 딱 오면 애들이 쫙 옵니다. 선생님, 저 편지 왔어요? 편지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는 도일인데요. 무슨 편지는요? 아닙니다. 이게 다 받다 보면 아이들이 다 기다립니다. 4시. 그리고 정말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심한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도 나중에 한 3주 지나니까 저 엄마한테 편지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평상시에 나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핸드폰을 가져다니면 아니면 막 싸우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편지에다가 그때 미안했다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는 항상 매일 인쇄를 해서 학생들한테 주는데요. 마지막 수업 기간 동안에 저희가 프린트를 못해서 그때는 각자 보여줄 거고요. 편지
심지어 너무 안 오면 전화도 막 드려요. 선수를 써주십사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동안 본인 생각도 서로 하고 아이 생각도 하시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기숙사에 처음 들어갈 때 예치금이 댓글이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물건을 파손했거나 아니 키를 분실하거나 할 때 거기서 감해집니다. 그래서 백불은 용돈에서 제가 먼저 예치를 하고 나중에 백불 다 받게 되면 돌려주고 이제 나중에 투어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궁금한 거 없어요? 공자하고 김수영 궁금한 거? 네. 네. 기숙사가 2인실이요? 네, 맞아요. 같이 들어가 배정하는 인원. 그게 두 사람이 계셔서. 그러니까 요구해주신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이 맞춰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같은 학년. 그래야 얘기가 소통이 되죠. 네. 기숙사 안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숙사 안에 컴퓨터 없습니다. 컴퓨터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핸드폰도 없는데 컴퓨터도 없어요. 네. 컴퓨터는 딱히 없고요. 와이파이는 쓸 수 있나요? 예, 와이파이는 가능해요. 와이파이는 가능합니다. 핸드폰을 정지를 시켜놓고 와이파이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참고를 해서 적어놨어요. 네. 참고면 적어놨어요. 가장 되는데 이동하고 이럴 때도 네,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과 쓸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숙제를 위하거나 이런 건 아니면 월드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면 조사에도 굉장히 늘고요. 이렇게 받아주면 아마 학생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캠프를 가면 자기가 참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캠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내가 이 환경에서 좀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실제로 미국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막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고 이런 학생들은 없어요.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저희 나라 말고 다른 데는 어느 나라? 유럽 학생이 거의 반이고요. 물론 요즘은 중국 학생도 많고 그 다음에 남미 학생도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마케팅 쪽을 다 유럽으로 하는 학교다 보니까 유럽 학생도 좀 많아요. 그리고 예쁜 여학생들 많이 와요. 준비물 중에요. 네. 헤어드라이기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 물론 여학생 고학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모델이도 가져가는 학생도 있지만 반드시 가져갈 건 아니고요. 헤어드라이기가 없어서 머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10분 겸용으로. 근데 거기에는 현재는 없는 아니, 없습니다. 예, 드라이기 없습니다. 고학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캠프를 가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사실 선생님과 저와 많은 전투가 있겠지만, 저를 뒤에 좀 무서운 편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갔다 온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바깥에 시식이 좀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길 가고 이럴 때, 액티비티 나가고 이럴 때, 저를 꼭 따라다녀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 다른 데로 새기 때문에 저희가 앞뒤로, 그 다음에 현지 스텝하고 같이 다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리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사람 한다 비켜!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요.